블렌더 3.0 3D 그래픽의 입문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전체 작업 과정상 바로 이 렌더링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통해서 물체의 형태를 만들고 또 그 물체의 겉표면에 어떤 이미지가 씌워졌을 때 좌표를 정의를 해주는 UV 과정까지 진행을 했었죠. 일단 이제 그 렌더링과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블렌더를 사용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작업 과정부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3차원 공간 안에 3차원 형태를 만들어주는 바로 모델링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겠죠. 이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결과물로 오브젝트라는 것을 생성을 해주게 되죠. 이때 이제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때 크게 보자면 폴리곤 방식과 또 이 넙스 방식,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이 물체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블렌더의 경우에는 주로 폴리곤 베이스로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죠. 아무튼 이제 이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같은 가상의 3차원 물체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물체 겉표면에 어떤 이미지가 씌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미지가 씌워지는 좌표를 정의를 해주는 바로 이 UV 언랩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겠죠. UV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 폴리곤 오브젝트에 어떤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인가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제 이 파트 1, 파트 2 강좌를 통해서 기본적인 폴리곤 모델링과 기본적인 UV 과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UV 과정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바로 쉐이딩과 바로 텍스처링이라고 불리는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쉐이딩 과정은 이 오브젝트 겉표면에 어떤 시각적인 속성을 가질 것인가, 즉 빛을 받았을 때 이 물체 겉표면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얼만큼 광택을 가지고 또 얼만큼 반사가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투명 굴절이 되는가, 이런 시각적인 속성들이 있죠. 그런 시각적인 질감을 정의하는 작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텍스처링은 그 겉표면에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의 패턴 또는 어떤 추상적이거나 구상적인 어떤 패턴을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겉표면에 이제 어떤 뭐 체크 무늬 패턴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대리석 같은 그런 마블 텍스처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겉표면이 갖고 있는 질감과 패턴을 정의하는 과정이 바로 쉐이딩과 텍스처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쉐이딩과 텍스처링 과정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실제 이 물체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모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애니메이션과 모션 과정을 통해서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가 뛰어다니거나 구르거나 깨지거나 튕겨나가거나 그런 식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이 모션을, 특정한 운동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보통 그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 또는 이 모션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니메이션과 모션 과정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전체 장면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라이팅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장면 안에 어떤 빛을 비추는 어떤 그 대상 오브젝트를 설치를 해놓고 이 빛이 물체와 어떤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얼만큼 밝을 것인지 또 그림자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또 주위 환경 요소하고 상호적으로 어떻게 또 반사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의 어떤 성질을 규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애니메이션과 라이팅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쉐이딩, 텍스처링, 애니메이션, 라이팅 이 3단계가 역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그 작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어떤 회사의 전체적인 작업 워크플로우 절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빗을 비추는 어떤 라이팅 과정까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바로 최후의 단계로 렌더링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 렌더링 단계는 이렇게 이제 이 모델링, 쉐이딩, 애니메이션, 라이팅 이 과정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3차원 장면이 있겠죠. 그 장면은 기본적으로 3차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3차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그 장면을 실제로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형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죠? 바로 2차원 형태의 이미지로 얻게 되죠. 즉 이미지 파일로 그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이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3차원 어떤 계산 구조를 최종적인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는 과정,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바로 렌더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렌더링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고 또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 질감이 정의되어 있고 라이팅이 정의되어 있는 이런 3차원 장면을 최종적인 어떤 이미지 파일로 얻어서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애니메이션 장면으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이 렌더링 단계 안에서 내부적으로 렌더링 과정을 별도로 진행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렌더링 단계를 통해서 (3차원) 장면을 2차원 이미지 파일로 얻어내주는데 이 과정을 별도로 진행해주는 어떤 내부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렌더 안에 렌더링 과정을 진행해주는 작은 프로그램, 작은 소프트웨어가 따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그 같은 과정을 진행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렌더러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렌더 엔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렌더에서는 이 렌더러 엔진 타입으로 크게 보자면 두 가지, 바로 이브 방식과 사이클 방식 두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브 방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이 부품 중에 보면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즉 VGA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죠. 그리고 그 VGA 내부에는 GPU라고 불리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어떤 반도체 프로세서가 존재하는데 그 GPU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속도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3D 장면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중시되는 그런 성격의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성은 좀 떨어집니다. 어떤 현실감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적인 느낌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매우 빠른 스피드를 베이스로 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브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사이클 방식은 CPU와 또는 GPU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두 방식을 혼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컴퓨터에 CPU라는 장치와 GPU라는 장치의 두 개의 반도체의 도움을 얻어서 전체 3D 장면을 이브 방식에 비해서는 계산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매우 사실적인 라이팅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3차원 장면을 2차원 이미지를 얻어낼 때 속도가 중시되는 그런 성격의 작업을 할 때는 이브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속도보다는 결과물이 좀 더 우선시되는, 결과물의 시각적인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사이클 방식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브와 사이클 이 두 개의 방식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브와 사이클 방식을 사용했을 때 GPU 그래픽 카드의 도움을 얻어서 작업을 할 때 가능한 최신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계산 속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다소 오래된 그런 옛날 타입의 그래픽 카드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긴 하지만은 좀 더 빠른 스피드로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은 가능한 최신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작업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GPU를 사용할 때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 적합한 그래픽 드라이버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라고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AMD면 AMD, 인텔이면 인텔 계열의 그래픽 드라이버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모델이 너무 옛날 것은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상 봤을 때는, 지금 시점상 봤을 때 7, 8년 전에 발매가 된 그런 다소 오래된 그래픽 카드도 어느 정도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 속도는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타입이 엔비디아, AMD 둘 중 하나라면은 바로 에디트 쪽에 있는 프리플러스 시스템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사이클 방식으로 렌더링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항목을 별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비교적 최신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라면은 쿠다 계열로 설정을 해 주시고, 더욱더 최신의 그래픽 카드라 그러면 옵틱스 X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MD 계열의 그래픽 카드라면 HRP 방식으로 역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오래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식상 봤을 때 쿠다 방식으로 해서 사이클 렌더를 그래픽 카드의 가속 능력을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쿠다로 체크를 했을 때 바로 실제 쿠다를 지원해주는 그래픽 카드가 자동 감지가 됐죠. 제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GTX 780이라는 상당히 발매가 된 지 오래된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도 쿠다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사이클 렌더를 하는 동안 쿠다 방식으로 해서 GTX 780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가속 방식으로 렌더링이 지원되도록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예석하게도 이제 나머지 옵틱스 X라든가 이런 것들은 No Compatible, 즉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HRP 같은 경우는 AMD 방식의 그래픽 카드라서 당연히 지원이 되지 않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어떤 모델, 엔비디아라면 쿠다, 옵틱스, AMD라면 HRP, 선택에 따라서 적합한 셋업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동적으로 감지되는 어떤 모델이 있다면 그 항목을 자동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넣은 설정이 아닌 쿠다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3D 장면이 준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장면을 이제 실제로 렌더링 해주기 위해서 렌더 엔진 타입을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이 패널 타입 중에서 렌더 프로퍼티 부분이 있죠. 그 렌더 프로퍼티 부분에 보면 렌더 엔진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리스트는 일단 3개지만은 크게 보자면 이브, 사이클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주로 이용해서 가능한 빠른 스피드로 결과물을 얻어낼 때는 이브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계산 속도는 다소 좀 느리지만은 사실적인 어떤 시각적인 품질을 얻고자 한다면 사이클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렌더링의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한번 시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간단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파일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스페이스바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이 1프레임에서 12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이 어떤 이 모델링 과정과 애니메이션 과정이 다 끝나 있는 상태죠. 다만 오브젝트의 겉표면의 어떤 질감을 정의를 해주는 쉐이딩이라든가 패턴을 정의해주는 텍스처링 과정, 그리고 장면의 어떤 빛을 비추는 라이팅 과정은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안 되어 있는 나머지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렌더링 작업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준비되어 있는 이제 이 오브젝트, 일단 이제 그 모델링 과정이 다 끝났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오브젝트 겉표면에 어떤 이미지 텍스처를 씌웠을 때 좌표를 정의를 해주는 UV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 UV 과정도 UV 에디트 인터페이스를 띄워서 확인해 보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UV가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떤 이제 그 부분은 뭐 UV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그 저는 이 주전자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씌우는 작업을 따로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순수하게 오브젝트 겉표면의 어떤 질감을 정리해주는 작업만, 즉 쉐이딩 작업만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UV 생성 과정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어떤 3차원 물체가 준비가 됐고 3D 오브젝트가 준비가 됐고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모션까지,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쉐이딩, 라이팅, 렌더링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 이제 그 준비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면수가 좀 가능한 적은 구조로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죠. 아주 러프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각각의 오브젝트를 이제 다 선택을 해서 Shift 클릭, Shift 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 쉐이드 스무스 작용을 적용해서 부드러운 면 상태로 바꿔놓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3번 키를 눌러서 컨트롤 3번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레벨은 3 정도로 해서 지정을 해놓죠. 모디파이 쪽에 보게 되면 이같이 적용이 되어 있겠죠. 현재 이 뷰포트 화면에서 보이는 레벨은 3인데 렌더링 했을 때 레벨은 2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 값을 3 정도로 바꿔줍니다. 각각 선택을 해서 레벨을 똑같이 뷰포트와 렌더링 단계에서 3, 3으로 설정을 해놓죠. 뚜껑 부분도 3, 양쪽에 이제 그 발 부분도 각각 3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 회전 기어 부분도 있죠. 역시 3번으로 바꿔놓죠. 그리고 이제 이 구슬 부분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쉐이드 스무스, 또 컨트롤 3번, 서브디비전 서피스, 렌더링 단계에서도 역시 3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렌더 단계에서 더 많은 레벨을 지정하면 지정할수록 렌더링하는 순간에 더 많은 아주 작은 면으로 쪼개면서 매우 부드러운 면 상태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렌더링 했을 때 좀 러프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일단 레벨은 3으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장면을 렌더링 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카메라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에 보면 이같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플레이백을 해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카메라가 쭉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이제 보게 되면 해당 카메라 화면으로 스위치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숫자 키패드에서 0번 키를 눌러줍니다. 0번. 그러면 이제 해당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카메라 화면으로 스위치가 되죠. 스페이스바. 쭉 따라 움직이면서 같이 카메라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0번 키. 실제로 이제 지금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이 카메라 화면으로 렌더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카메라가 최종적인 출력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웃라이너 리스트 상에서 보게 되면 해당 카메라 선택되어 있는 카메라를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카메라 아이콘 모양의 이 버튼들을 보게 되면 바탕이 이렇게 흰색으로 점등이 되어 있죠. 그 상태는 해당 카메라가 렌더링 출력 목적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한 대 이상의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Shift A Add 메뉴 쪽에서 바로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보죠. 그러면은 카메라 001 두 번째 카메라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든 카메라 화면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바뀌어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에서 0번 키를 눌러주면 네, 어떻게 되죠? 새로 만들어진 카메라 화면, 카메라 001 화면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N키 나타나는 이제 그 메뉴 쪽에서 바로 뷰 메뉴 쪽에서 카메라 투 뷰를 체크를 해놓고 Alt키, 마우스 왼쪽, 중간, 오른쪽 버튼을 같이 조합을 해서 화면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사이드 쪽 화면으로 대충 맞춰놨다고 가정을 해보죠. 다시 체크 해제, N키, 다시 0번 키, 그러면 다시 일반적인 유저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뀌어서 배치가 되죠. 다시 0번 키, 네, 숫자 키패드에 0번 키, 방금 전에 설치를 했었던 그 화면으로 스위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미리 만들어 놨었던 이 카메라 화면으로 다시 스위치를 해주기 위해서 해당 카메라 아이콘에서 한번 클릭, 네, 이렇게 실제 이 카메라를 렌더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액티브 카메라로 설정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놓고 다시 숫자 키패드에서 0번 키, 그러면은 그 화면으로 스위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해당 카메라를 선택해서 바로 이제 이 뷰 메뉴 쪽에 보면 카메라 쪽 메뉴에 보면 Set Active Object as Camera 또는 Active Camera 두 개의 기능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Set Active Object as Camera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바로 어떻게 되죠? 해당 카메라가 렌더링 목적으로 딱 스위치가 켜지면서 자동적으로 그 화면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시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첫 번째 카메라 선택, 다시 뷰, 카메라, Set Active Object as Camera, 네.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특정 카메라를 렌더링 최종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같이 해당 카메라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해주시거나 또는 뷰, 카메라, Set Active Object as Camera 이 기능을 사용해서 꼭 설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미 앞서 단계를 통해서 이제 미리 설치되어 있었던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0번 키, 그래서 아까 설치를 했었던 카메라 001은 X키 딜레이트를 해버리죠. 만들어져 있는 카메라는 F2 이름을 렌더 캠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떤 특별한 쉐이딩 작업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디폴트 질감, 기본 질감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자 간단하게 이브 방식으로 해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그 렌더 프로퍼티에서 렌더 엔진을 이브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렌더링 했을 때 시각적인 품질을 바로 샘플링 쪽에서 설정을 해주는데 렌더링 했을 때 시각적 품질, 뷰보드 화면을 그대로 렌더링 했을 때 품질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단순을 렌더링 했을 때는 64, 뷰보드를 렌더링 했을 때는 1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어떤 특정한 해상도로 베이스로 해서 렌더링을 하고 싶다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 아웃풋 프로퍼티 쪽에서 포맷에서 바로 레졸루션 XY 값을 사용해서 렌더링 해상도를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1920, 1080 HD 사이즈로 결정이 되어 있죠. 저는 이 해상도 대신에 직접 타이핑을 해서 1280, 네. 가로는 세로축은 72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뭐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바꾸거나 여기는 이제 이 포맷 프리셋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리스트를 대신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HDTV 1080p 그러면은 1920, 1080으로 바뀌죠. 다시 HDTV 720p 그러면은 1180, 720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상도를 있는 그대로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1대1 사이즈로 그대로 출력할 경우에는 밑에 있는 퍼센트를 100%로 사용을 해 주십시오. 값을 이제 낮추게 되면은 1180, 720 해상도의 절반 정도로 다운이 된 상태로 출력이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이제 100%로 해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에 0번 키를 눌러서 렌더캠 화면으로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프레임 바로 이제 이 위치에서 테스트 렌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위치에서 주어진 해상도로 테스트 렌더를 얻기 위해서 바로 렌더 메뉴에 보면 렌더 이미지, 렌더 애니메이션 두 개의 기능이 있죠.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할 때는 렌더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해 주시고 단일 스틸 프레임 한 장만 렌더링 할 경우에는 렌더 이미지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를 보게 되면 F12의 렌더 애니메이션은 컨트롤 F12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61프레임 위치에 딱 한 장만 렌더링 결과를 얻기 위해서 F12를 눌러보죠. F12 네, 그럼 이제 이같이 보게 되면 지금 장면에 라이트가 하나 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 영향 때문에 이같이 그림자도 같이 계산이 되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렌더링 품질을 봤을 때 이 가장자리가 약간 좀 지그재그하게 어떤 느낌이 느껴지고 있죠. 네, 품질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이 이유는 블렌더가 갖고 있는 좀 사소한 오래된 문제로 바로 뷰 메뉴 쪽에 보면 프레임 올 핏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체크를 해줘야만 네, 제대로 된 렌더링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탑뷰로 바꿔놓고 지금 이제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라이트를 이동을 시켜서 대충 이쯤으로 배치를 해놓죠. 네. 지금 이제 이 작업 중인 3D 이 뷰포트 화면을 실제 렌더링 상태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로 상단에 있는 이제 그 뷰포트 쉐이딩 모드를 맨 끝에 있는 디스플레이 렌더 프리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네,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그 주어진 렌더 엔진 이브 방식으로 해서 현재 뷰포트 화면을 바로 즉각적으로 렌더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렌더 쪽에 있는 렌더 이미지를 사용한 것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어진 해상도 베이스, 즉 주어진 아웃풋 포맷의 해상도를 베이스로 하지 않고 주어진 뷰포트의 전체 화면 크기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해준다는 얘기죠. 어차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상에서 Z키를 눌러주면 바로 이같이 사이클 메뉴가 나타나죠. 보통 이제 이 같은 메뉴를 사이클 파이 메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와이어프레임을 선택해주면은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바뀌게 되고 다시 Z키 솔리드로 바꿔주게 되면 디폴트 솔리드 쉐이딩 모드로 바뀌게 되죠. 다시 Z키 매티리얼 프리뷰로 바꿔주게 되면은 매티리얼이 지정되어 있는 어떤 질감 상태를 미리 표시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Z키 이번에는 렌더러 타입으로 바꿔주게 되면 네, 그대로 주어진 이브 방식을 사용해서 전체 3D 장면을 렌더링 해주는 걸 알 수 있죠. 숫자 키패드에서 0번 키 네, 그대로 지금 렌더링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백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네, 약간 이제 그림자의 퀄리티가 재생했을 때는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하지만 일단은 실시간으로 비교적 빠른 스피드로 이브 방식의 렌더링 결과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놓죠. 일단 지금까지 작업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파일 Save As 기능을 사용해서 Teapot Working V02로 이름을 지정해서 블렌더 파일로 저장을 해놓죠. Save As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연속된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